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왜 생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두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에 온통 부정적인 사람들 뿐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변화가 싫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만드는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요인만 없애도 여러분은 성공하는 투자자의 길로 반 이상은 넘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중요하고 치명적인 부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없애버려야 할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로 넘어야 하는 큰 산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불안, 걱정, 저항, 꺼림, 눈치. 이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두려움 베이스인 단어들이죠.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려움이란 것이 사람의 모든 행동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투자를 하려 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운동을 시작하려 할 때, 뭐 새로운 공부나 무엇을 배우려고 할 때, 새로운 모임에 나갈 때,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여행을 가려 할 때, 또 무언가를 뭐 살 때, 구매할 때, 이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이 두려움이란 것은 어쩔 수 없이 생기긴 해요.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이고 심리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만한 안 좋은 요소임에는 틀림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즉 뭐 부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걸 이겨내고 행동을 했으니까 지금의 그 위치에 서 있는 거겠죠.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요즘 말하는 뭐 금수저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보더라도 금수저가 아닌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이 두려움 극복이 쉬웠더라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잘 살았겠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럴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있으면 당연히 뭐 빈자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 말은 즉 투자에 성공을 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선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패하는 이 어려운 걸 나는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 투자에 있어서 불안, 걱정, 저항, 꺼림, 눈치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근본적으로 생겨나는 이유를 몇 가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성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니 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성공을 두려워한다니 이게 또 뭔 엉뚱한 소리야. 하시겠죠? 여러분, 성공이란 결과가 개인마다 주관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혹시 성공한 본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짜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계획을 한번 짜보셨었나요? 만약에 이거를 안 해보셨었다면은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고요. 반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목표를 세우고 상상을 해보신 분들은 음, 이런 분들은 아마 두 부류로 나뉠 수가 있을 겁니다. 한쪽은 이미 성공 궤도로 열심히 달려가시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다른 한쪽은 애시당초 이 성공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하고 뭐 말로는 아직 때가 아니야. 준비 좀 더 하고 시작해야지. 돈이 없어. 돈을 좀 더 모으고 해야 돼. 뭐 지금은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 뭐 이런 변명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 계실 겁니다. 자, 이 성공 두려움. 말로는 본인은 꼭 성공할 거라고 하고 성공을 바란다고 얘기들 하는데 왜 계속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자꾸 미루게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책임지기가 싫습니다.
본인이 시작할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싶지가 않아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공한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요. 마냥 신나고 행복하고 여유가 넘칠 것만 같으신가요? 아니죠. 성공한 삶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겠죠. 이 성공을 하기 위한 그 과정과 성공 그쯤에 가서도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로 고된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뭐 벌려놓은 일들의 온갖 문제 해결과 거기에 딸려오는 뭐 스트레스들, 자기 자신과의 엄청 힘든 그 싸움, 정신없이 바빠지고 시간은 더 없어질 거고, 꾸준한 공부와 학습을 해나가야 될 거죠. 뭐 이뤄놓은 것들을 혹시나 잃을까 걱정하면서 또 쏟아부어야 할 그 관심과 관리, 유지, 이런 노력들, 또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음주, 유흥, 뭐 게임, 오락, 또 사람들과의 뭐 별별 모임들, 지금처럼 많이 해오던 거를 앞으로 못하거나 줄어들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부담이 되고, 음, 그런 또 책임감이 지는 걸 또 싫고, 막상 시작도 안 되고, 성공이란 부의 단물은 쏙 빼서 가져가고 싶은데, 거기에 따라오는 이 불편한 것들을 맞이해야 하는 그 두려움.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다룰 변화가 싫다 그 파트와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음, 제가 정말 고치기 힘들었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부분이 이 성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이 성공 두려움이 많이 힘들었고요. 지금도 저 혼자 자신과의 싸움을 종종 많이 하곤 합니다. 저는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야심찬 야망이기도 해요. 그 야망이 너무나 뚜렷하고 구체적이다 보니까 항상 매번 행동을 할 때 조금씩은 저도 주저하기도 합니다. 피곤할 거고 고생스러워질 것이 뭐 뻔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행합니다. 뭐 왜냐하면 그 야망에 가득 찬 목표이자 저만의 이 결승점은 뭐 정말 세상 행복한 에덴 동산일 거니까요. 또 이 두 번째 큰 두려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뭐 다들 들어만 봐도 뭐 뻔하고 예상됐던 두려움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 신념의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실패에 대한 신념이 어떠신가요? 뭐 실패하면 끝장이지. 실패하면 인생 망가지는 거지 뭐. 실패하면 패배자지. 실패는 곧 좌절이고 뭐 절망이지. 혹시 이런 신념을 갖고 계신가요? 이런 부정적 신념이 투자에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나요? 뭐 조금은 진부하게 들리는 그런 명언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바로 그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명한 말이죠. 자수성가한 분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시는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저의 투자 신념 중엔 실패란 없습니다. 이 말이 제가 무슨 투자를 하는 족족 100% 성공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투자처가 생각처럼 결과가 안 좋을 수는 있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실패라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나에게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서 온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극도로 최고점을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투자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분들은 매우 많이 위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이 완벽을 추구하는 퍼센티지가 100%에 가까우신 분일수록 투자와는 멀어지는 것은 뭐 물론이거니와 본인 스스로가 많이 무너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길 때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벽주의자들은 뭐 모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뭐 소수는 빼고 거의 상당수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완벽주의자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분들은 바로 다음 두려움과 이어집니다. 타인의 시선과 쓴소리에 대한 두려움. 투자했다가 혹시라도 손해보면 어쩌지? 와이프가 알면 날 또 가만 놔두지 않겠지. 맞아. 김 부장 그 인간은 날 보고 또 꼴 좋다고 할 거야. 사람들이 날 바보 취급하겠지. 우리 부모님은 또 어떻고. 맨날 이런 일 저지르지 말고 얌전히 그냥 지내라고 하셨는데 괜히 아셨다가 또 잔소리를 또 퍼부으시겠지. 이런 걱정과 저항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이죠. 물론 저 역시도 예전 투자를 시작하던 그 초반에 항상 걱정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당시 첫 발을 저는 내딛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내딛으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한 채, 두 채 천천히 해오던 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20채를 넘었고, 그간 시세 차익을 보면서 매도한 그 부동산까지 합하면 한 40채 정도는 넘게 보유했다가 일부는 또 처분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두려움은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고요. 음, 항상 첫 발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저 역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만드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두려움 때문, 주변이 부정적이고, 사람은 변화가 싫다. 그 중에서 이 두려움에 대해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렇게 또 제가 또 나눠서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만 더 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 생겨서 뚜렷한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 저 역시 유튜브라는 매체에 제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저의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뭐 열정을 이곳에 제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아직 조금은 남아있는 그 두려움 중에 그 하나가 바로 그 성공 두려움입니다. 성공 두려움이요. 유튜브에 대한 그 뚜렷한 목표가 설정이 되다 보니까 막상 시작이 꺼려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 한 편 한 편 찍는 것이 뭐 지금 많이 찍진 않았지만 해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을 정말 많이 잡아먹고 영상에 저의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뭐 당연히 그만큼 제가 해야 할 다른 일들을 제가 못하게 되니까 부담이 좀 있었죠. 근데 여기서 한번 저도 브레이크가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고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죠. 다음으로 따라오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의 인생 신념에는 이 실패란 단어는 없습니다. 실패란 단어는 결과에 대한 내가 생각하기 나름인 판단인 거죠. 저는 실패란 단어 대신 이 실현과 피드백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제 영상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뭐 비록 적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모든 게 저에게 얻어지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길 겁니다. 이 부분을 부동산 투자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투자는 적은 노동력 대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죠. 당연히 그런 만큼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 투자를 어, 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에만 맡기지는 않을 거죠. 투자의 결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는 공부를 할 거고 뭐 약간의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것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낳는 밑거름으로 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다음으로 오는 이 완벽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거 역시 저에게도 아주 조금은 존재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기도 해요. 저는 뭐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왕 한번 시작한 거 좀 제대로 해보자. 뭐 이런 신념이 자리 잡고 있어서 유튜브 영상을 찍더라도 남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다 보니까 또 많이 지치기도 하고요. 이건 제 성향인 거죠. 제가 이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이 기본적인 성격이 그렇고요. 하지만 이거 역시 그래도 많이 고쳐놓은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 힘들긴 해요. 이 완벽주의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고 이 주변 사람들까지 전부 다 힘들게 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 예가 뭐 바로 그 강박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이 강박증을 갖고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주변이 다 힘들어집니다. 변화되긴 정말 힘들지만 변화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타인에 대한 두려움. 이 타인에 대한 두려움은 아까 2번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이어지죠. 실패를 했을 때 남들의 시선과 그 주변인들의 쓴소리, 욕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우리 신랑, 아니면 또 우리 신부, 와이프, 들을 이런 욕과 잔소리, 보수적인 부모님들한테 들을 잔소리, 직장 상사분들한테 들을 잔소리, 구박, 아니 구박은 아니고 뭐 구박도 있겠지만요. 맨날 뜯어말리고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친구놈들, 그리고 제가 지금 시작한 이 유튜브를 찍는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악플에 대한 또 두려움이 또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고요. 없으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뭐 물론 많이 있으시고 아무튼 이런 두려움, 타인에 대한 시선에 대한 두려움. 이건 뭐 연예인이나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은 뭐 마찬가지로 이런 또 두려움을 극복 못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근데 이거 역시 저 같은 경우는 두렵지도 않을 뿐더러 남이 해주는 뭐 욕이든 칭찬이든 뭐 조언, 뭐 그런 것들 다 그냥 피드백 삼아서 개선을 할 겁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길을 저 혼자 스스로 책임을 지고 걸어가고 여기서 책임을 진다는 건 그런 뭐 남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 역시 내가 떠안고 받아내고 견뎌내야 할 그런 부분들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첫째로 반드시 목표 설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목표도 아닌 정말 구체적이고 세세한 뚜렷한 목표가 중요해요. 근데 이 내 집 한 채를 사더라도 제가 그거 역시 투자가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가족이 거주할 집을 한 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가족들이 어떤 지역을 선호하는지 의견을 취합해서 정확한 지역을 선별을 해서 알아봐야 될 거고요. 어, 뭐 추후에 투자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서 사야 하는 거죠. 꼼꼼히 따져보고요. 이게 뭐 만약 부동산 물건을 여러 채 사고 파는 것, 뭐 또는 여러 채 사서 임대를 주고 임대 사업을 한다 해도 정말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뚜렷한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지 다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맞이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행동을 제약하고 저항하게 만드는, 즉, 첫 발을 내딛게 못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이란 놈을 의식적으로 인지를 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 나한테 이 두려움이 왔구나. 이것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정말 이거를 뚫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로 두려움을 이겨내서 행동으로 옮겨야 비로소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정말 처음 시작을 하고 못하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어렵게만 느껴지고 또다시 저항이 생기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되고 음, 부담스럽고 불편해지니까 말이죠. 이 투자를 할 때 절대 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음,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저항이 생기더라도 용기를 내서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이게 어려우시다고 그러면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가끔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물건부터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본인의 현 재정 상황에 맞게 그리고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가볍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투자 물건도 많이 있고요. 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뭐 타인들에 대한 시선, 욕먹을 것들, 잔소리 이런 걱정 그만큼 줄어들 테니까 처음 시작하기가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딛기가 한결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변화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투자를 하려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극복하셔야 할 부분이니까요. 항상 이 두려움을 의식하시고 직시하셔서 꼭 반드시 돌파하시길 빌어봅니다.